한국의 KF-21 전투기 엔진에 대한 무서운 비밀이 밝혀진다. 뜻밖의 석유 부국 한국과 동맹 체결. 사우디. 한국의 370억 불 투자 결정. 3,700조 엔진 시장 신흥 강자. 한국 엔진 독립선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영향으로 항공기 엔진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인코넬 718의 국산화 개발 시기가 기존 2026년보다 수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합성금속인 인코넬 718은 전투기 엔진 소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해 엔진 소재 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KF-21과 FR-50 등 우리나라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탑재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던 방산업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업계와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인코넬 718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2억 원으로 기존에 책정됐던 규모 85억 원에서 60%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올해 삭감된 예산분 약 50억 원을 내년에 채워 넣으려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2025년도 예산으로 129억 원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말 이뤄진 1차 심의에서 106억 원으로 또다시 약 20% 삭감됐다. 업계에선 이후 이어질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와 9월 정기국회 등을 거치면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방산 부분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코넬 718 개발 종료 시점도 2026년보다 수년은 늦춰질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해 7월 한국항공우주기 수련 구조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터보팬 항공엔진용 인코넬 718 촌에어락금주 단조품 개발 협약식을 열고 인코넬 718 국산화에 뛰어들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12월까지 인코넬 718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과제는 현재 산업부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돼 추진하는 중인데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디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인코넬 718은 촌에어 납금 중에서도 가장 경제성이 높고 범용으로 쓰기 편해 전투기 엔진 소재에서 대체 불가능한 합금으로 분류된다. 인코넬 718은 엔진에서 압축기 디스크와 케이스, 터빈 프레임 등은 물론 볼트와 너트에까지 적용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코넬 718의 수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KF-21과 FR-50 등 우리나라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할 때 현재로선 해당 엔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엔진의 국산화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항공엔진 개발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완료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계획이라며 엔진 소재 개발부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체된다면 항공엔진 국산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아이고 허리야, 골병 신음 81mm 박격포. 기동성 앞세워, 변신, 박수찬 해군. 보병 부대에서 쓰는 81mm 박격포는 전장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45도 각도로 낙하하는 박격포탄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소규모 보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 운용자 입장에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무기다. 군장과 소총을 지닌 채 포신과 포판, 포다리를 갖고 이동해야 하는 병사들은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 마련이었다. 81mm 박격포를 K200 장갑차에 탑재한 K281. 박격포에 운반 차량을 추가한 신형 기종이 등장했지만 이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능력과 더불어 장병의 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소요는 여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능력을 지닌 장비가 등장했다. 한국군에서 쓰이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에 81mm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박격포다. 제작사인 현대위안은 다음 달 충남 계룡시에서 열릴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해당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갑차보다 빠른 속도와 험지 주행 능력을 지닌 소형 전술 차량의 화력을 결합한 형태로서 기동성과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초 만에 방열해 사격 준비 마쳐 현대위아가 개발한 차량 탑재형 박격포는 81mm 박격포를 자동 방열 방식이 적용된 자주포 체계로 개조 개발한 형태다. 사거리 연장보다는 운영 측면에서의 편의성과 신속한 기동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위안은 모든 사격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는 81mm 박격포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운반함으로 운영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포를 설치하고 사격 준비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 차량 탑재형 박격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 인원이 3명, 포반장, 포수, 탄약수로 감소했지만 방열 시간은 3분에서 10초로 크게 단축됐다. 히트앤런처럼 기습작전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자동화 체계 덕분에 가능하다. 항법장치와 위성 항법체계, 360도로 구동하는 포 회전장치, 제어장치 등이 어우러져 고각은 초당 10도, 평각은 초당 20도의 속도로 움직인다. 기존 박격포에선 불가능한 속도다. 차량 탑재형 박격포는 지휘소에서 사격에 필요한 재원을 무선으로 수신을 받는다. 포반장은 사격 재원을 확인해서 실사격을 담당하는 차량 후방의 박격포 탑재부에 전달한다. 재원을 받은 사수는 사격을 실시한다. 차량의 인원 탑승 공간과 박격포 탑재부 사이에 있는 공간에는 포탄 80발을 적재한다. 포와 포탄 저장 공간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신속한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 차량 후부에는 포다리와 포판이 탑재되어 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탑재된 포를 내려서 포다리와 포판을 결합해 사격을 할 수 있다. 소형 전술 차량을 플랫폼으로 사용해 산악지대처럼 험준하고 도로 폭이 좁은 지역에서도 쉽게 운용할 수 있다. 산지가 많은 한국에선 상당한 이점이 있다. 한국군은 81mm 박격포를 K200 장갑차에 탑재한 K281을 운용하고 있다. 장갑차를 활용한 만큼 방호력이 우수하고 기계화 부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무게가 약 13톤에 가깝고 차량의 폭도 상대적으로 넓다. 산악지대인 동부전선에선 K281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차량 탑재형 81mm 박격포는 소형 전술 차량을 사용. 중량이 7톤에 불과하다.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달해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다. 차량 폭이 좁아서 산악지형이나 교량의 중량 등에 대한 제약도 크지 않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와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개편, 국방과학기술 발달로 각급 부대가 담당하는 전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동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기동성을 가지지 못하면 화력 지원 장비로서의 필요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미래 전장에선 기동성을 가져야만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바퀴 달린 차량을 화포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화포의 반동을 플랫폼이 견딜 수 있느냐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 화포를 탑재하면 반동도 그만큼 커지므로 차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현대위아가 소형 전술 차량에 81mm 박격포를 탑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 유기압식 완충장치를 추가해 사격에 따른 충격을 더욱 낮췄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실사격을 할 때 사격에 따른 하중이 120mm 박격포보다 81mm 박격포가 훨씬 작아서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기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차량 탑재형 박격포는 수출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개조개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 현대위아는 해당 장비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개조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운용 효율성을 더욱 높인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K4 유탄 기관총을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는 방법도 육군의 기술 소요에 따라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산 유탄 기관총을 험비에 장착한 우크라이나군이 보병전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 차량과 중화기 결합한 장비 주목, 한국군 소형 전술 차량이나 미군 험비와 같은 전술 차량에 중화기를 탑재한 개념은 예전부터 소개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 개발한 에이모스가 대표적이다. 스페인산 다목적 고기동 소형 전술 차량에 박격포를 결합한 형태다. 2018년에 개량형이 등장한 바 있다. 차량 후방에 개방형 회전판에 박격포를 설치. 360도 전방위 사격이 가능하다. GPS 전파 방해에 대비해 관성항법 장치를 도입했으며 사격을 보조하는 정보체계에 의해 탄도 계산과 사격 재원, 포 조준 등이 가능하다.